백구는 그날도 할머니 발치에 조용히 웅크려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단칸방 안 새벽의 빛이 허옇게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래된 전기장판 위에는 할머니의 무릎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낡은 솜니불은 군데군데 해저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세월의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유일하게 생기 있는 존재는 백구였습니다. 새하얀 털이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나가야지.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돼. 굽은 허리가 삐걱대며 일어났습니다. 옆에 놓인 수레를 끌어내려면 아직 힘이 더 필요했지만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그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꼬리가 살짝 흔들렸지만 그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도 갈 거예요. 이 집의 가장 큰 물건은 낡은 수레였습니다. 군데군데 녹이 쓴 바퀴는 기름칠이 필요한 듯 뻑뻑했고 손잡이에는 오래된 천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끈을 다시 묶으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에구, 이놈의 허리. 손이 덜덜 떨리자 백구가 코끝으로 할머니의 손등을 톡 건드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해야지.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피로가 그리고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백구는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하나 있던 자식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함께 의지하고 살던 남편은 2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백구가 있는 한 할머니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줄 때마다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기 전 백구는 절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의 밥그릇이 먼저 비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보다 낫네 진짜. 할머니는 그저 웃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고집 뒤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백구에게는 할머니만이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중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구는 본능적으로 할머니를 지키려 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폐지를 줍는 길에도, 병원 복도에서도 백구는 절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장갑을 끼고 수레를 끌며 골목을 나섰습니다. 백구는 할머니 발치에 착 붙어 걸었습니다. 골목길엔 아직 이른 시간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공기에는 찬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선 할머니와 백구는 첫 번째 목적지인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상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더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상자를 정리하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캔과 페트병을 주운 후 할머니와 백구는 조금 더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생긴 상가 단지였습니다. 백구야,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이네. 뭐가 있을까? 할머니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상가 단지 뒤편에는 꽤 많은 폐지가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좋네.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 할머니가 기뻐하며 상자들을 리어카에 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 듯 주변을 살펴보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니 리어카가 제법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모았네. 백구야, 수고했어.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폐지 수거 업체로 가서 오늘 일을 마무리할 차례였습니다. 상가 단지를 나서려는데 큰 화물 트럭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가 담배를 피우며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그 앞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던 백구가 갑자기 온몸을 경직시켰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털이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트럭 기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할머니가 깜짝 놀라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백구가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백구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언가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도 백구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개가 왜 이래? 그가 고개를 들어 백구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듯한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백구는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고 입에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백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적을 마주한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백구야, 안 돼. 왜 그래? 할머니가 당황해서 백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할머니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남자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귀를 뒤로 젖히고 목청을 찢는 듯 짖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 트럭 옆에 서 있는 한 남자를 향해서 그 남자는 담배를 쥔 손을 덜컥 놓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벽에 등을 부딪히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울부짖는 소리, 눈빛은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남자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안 돼. 이리 와. 그러나 그때 남자의 입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이게 그날 본 그 개야.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늦가을 할아버지는 작은 화물 트럭을 몰고 도시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유리에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혀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도로 한쪽 가드레일 옆에 무언가 하얀 것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순간 할아버지는 급히 트럭을 길가에 세웠습니다. 어이구, 이 불쌍한 것.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미개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였을 텐데 새끼만이 가까스로 살아남아 어미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새끼 진돗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할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걱정 없어. 할아버지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새끼를 감쌌습니다. 비에 젖은 자신의 셔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트럭 조수석에 새끼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다시 나가서 어미개를 도로 옆 풀밭으로 옮겼습니다. 비록 간단한 매장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미야. 내 새끼는 내가 잘 키울게. 비 맞은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트럭 안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새끼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점퍼 속에서 조그만 코가 킁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놈, 이름이 뭐지? 하얀 게 백구라고 부를까? 그 순간 새끼가 작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오늘부터 백구야. 우리 백구. 그날 밤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이 녀석 좀 봐. 어미를 잃고 혼자 있던 걸 주워왔어. 할머니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런 작은 걸 어떻게 키워요. 하지만 백구의 애처로운 눈빛을 본 순간 할머니의 마음도 녹았습니다. 에구, 불쌍하게. 밥이라도 죽으로 끓여줘야겠네. 그렇게 백구는 이 집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미음처럼 끓인 쌀죽도 잘 못 먹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아마도 어미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밤낮 없이 백구를 돌봤습니다. 우유를 조금씩 먹여주고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고 밤에 울면 번갈아가며 달래주었습니다. 괜찮다, 백구야.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할아버지의 손길은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구는 점점 집에 적응했습니다. 몸집도 커지고 털도 더욱 하얗고 윤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백구의 영리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고 할아버지가 일하러 갈 준비를 하면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치 저도 같이 갈래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트럭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백구가 워낙 간절히 따라가려 하자 한번 태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한 번만. 얌전히 있어야 해. 조수석에 올라탄 백구는 신이 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지만 결코 시끄럽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백구는 할아버지의 정식 조수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트럭에 올라타서 할아버지와 함께 일터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트럭으로 생활용품 장사를 했습니다. 집안에 필요한 잡화용품 같은 것들을 달동네나 도시 외곽의 소외된 지역에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백구가 화물을 내릴 때는 옆에서 지켜보고 쉬는 시간에는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낮잠을 잤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백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머, 백구 왔네. 오늘도 얌전하게 왔구나. 아이들은 백구를 보면 달려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어른들은 이게 참 똑똑해 보인다며 감탄했습니다. 백구도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애교를 부렸고 아이들이 과자를 주면 얌전히 받아 먹었습니다. 백구 덕분에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네. 할아버지는 종종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백구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편안해하고 더 많이 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백구를 보러 나오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했습니다. 백구야, 너 덕분에 우리 살림이 늘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백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작은 물건들을 입으로 물어다 주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점심을 먹을 때는 옆에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피곤해하면 언제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저는 항상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이제 어엿한 성견이 되었고 할아버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면 백구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백구가 아프면 할아버지가 밤새 간병을 했습니다. 둘은 그야말로 한 몸이었습니다. 겨울이면 할아버지는 백구를 위해 낡은 담요로 조끼를 만들어 입혔습니다. 백구야, 추우면 안 되지. 여름이면 트럭 안이 너무 더워질까봐 선풍기까지 달아주었습니다. 백구도 할아버지를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곤해 보이면 옆에 가만히 누워서 따뜻함을 전해주었고, 할아버지가 슬퍼 보이면 코로 할아버지 손을 건드리며 위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둘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둘 보면 정말 가족 같아. 걔가 저렇게 사람을 따를 수가 있나? 백구는 할아버지 그림자 같아. 실제로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든 백구는 방걸음 뒤에서 따라다녔습니다. 할아버지가 멈추면 백구도 멈추고 할아버지가 돌면 백구도 돌았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 며칠 내내 할아버지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산책도 가지 않고 오직 할아버지만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백구야, 밥 먹어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조금 나아져서 백구야, 미안하다. 아파서 같이 못 놀아줘서라고 말하자 그제야 백구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백구가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도 제쳐두고 백구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백구 많이 아픈가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백구를 특별히 돌봤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해주고 약도 직접 먹여주고 산책할 때는 천천히 걸어주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쌓여가면서 할아버지와 백구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백구야, 오늘 날씨 좋다 하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현관 앞에서 낑낑거리면 할아버지는 산책 가자고 하며 웃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자. 할아버지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네, 할아버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잔인합니다.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날까지 백구와 할아버지는 매일을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일상이 갑자기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백구에게는 할머니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10여 년 전 그 비 오는 날 할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이 가족의 마지막 남은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백구는 오늘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갚는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2년 전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같이 가자. 할아버지가 말하자 백구는 언제나처럼 조수석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트럭 시동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둘이 함께하는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독 일이 늦었습니다. 11월 중순 일을 마치고 할아버지는 도매상 김 씨에게 물건을 떼러 갔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요즘 경기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오랜만에 만난 김 씨와 차 한잔을 하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집에 가야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요즘 안개가 자주 끼던데. 김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밖을 나와 보니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좀 늦었네. 안개도 심하고.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트럭에 올랐지만 가시거리가 너무 나빴습니다. 조금 운전해 보다가 위험하다는 판단이 서서 길가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백구야, 안개 좀 거칠 때까지 기다리자. 백구는 조수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라디오를 켜고 안개가 거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너무 늦는 것 같아 할머니에게 늦는다는 문자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몰려왔고 따뜻한 트럭 안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백구도 할아버지 옆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할아버지가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깜빡 잠들었네. 밖을 보니 안개가 조금 거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갈 수 있겠다. 백구야, 집에 가자. 백구는 하품을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나서니 여전히 안개가 심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백구야,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네. 천천히 가자. 백구는 잠이 덜 깼던지 조수석 바닥으로 내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가로등 불빛이 안개에 번져 보였습니다. 도시 외곽의 도로는 한적했고 간혹 지나가는 차들만이 헤드라이트로 어둠을 밝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따라 말이 많았습니다. 자고 있는 백구를 향해 백구야, 우리 벌써 10년이 넘게 함께 다녔구나. 시간 참 빨라. 백구는 할아버지 쪽으로 귀를 쫑긋거렸습니다. 너 처음 왔을 때는 손바닥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컸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할머니도 너 때문에 참 행복해해. 자식은 떠나고 없는데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할아버지가 잠시 백구를 지그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백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눈길이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가시거리는 몇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 백구야.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자. 집까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갑자기 큰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하더니 귀청이 터질 듯한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조수석 바닥에서 자고 있던 백구는 강한 충격으로 트럭 안을 굴러다니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백구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트럭이 길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앞유리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고 운전석에서는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백구도 어디선가 피가 나고 있었고 몸 곳곳이 아팠지만 할아버지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컹,
컹 백구는 필사적으로 짖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약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백구야, 괜찮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떨렸습니다. 백구는 다친 몸을 이끌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코로 할아버지 손을 건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돌한 상대방 트럭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트럭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운전석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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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구는 더욱 필사적으로 짖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보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백구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술 냄새가 나면 남자는 중얼거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백구는 계속 짖었습니다. 컹, 컹, 제발 도와달라고, 할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술 마시고 운전한 게 들키면. 남자는 백구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자신의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백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백구는 더욱 크게 짖었지만 남자는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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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구는 트럭 앞으로 뛰어나가려 했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백구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백구는 그 남자의 얼굴을, 냄새를, 목소리를 완전히 기억 속에 새겨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백구야, 할머니를 부탁해.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 손을 핥으며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할아버지의 숨소리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추위와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백구는 할아버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지나갈까봐 계속 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 그 외진 도로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 옆에서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늦은 약속에서 돌아가던 한 남자가 사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만약 사고 직후에 신고가 되었다면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계가 밤새 여기 있었나 보네요. 주인을 지키려고. 구급대원이 백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지쳤지만 여전히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엾게. 이계도 다쳤네요. 치료받아야겠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영감. 아이고. 영감, 이게 무슨.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백구도 함께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긴 했지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더 빨리 발견되었다면 아무래도 출혈이 심해서. 경찰 조사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트럭에는 상대방 차량의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고 현장에는 다른 차량의 부품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였는데 상대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뺑소니 사고인 것 같습니다.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의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구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냄새를,
목소리를, 그리고 자신을 본 그 눈빛까지도. 하지만 백구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기억을 마음 깊이 새겨둘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백구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울 때마다 백구도 함께 울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걔도 슬픔을 아는구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할아버지의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백구는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산을 울리고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이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혼자서 어떻게? 할머니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백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백구도 할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함께 트럭을 타고 다니던 시간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백구야, 잘했어 하던 그 목소리까지. 하지만 백구는 자신의 슬픔보다 할머니의 아픔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보다 더 오랫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째 되는 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했습니다. 백구야, 할머니 혼자 못 살겠다. 같이 가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주저없이 할머니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부터 백구와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갔고 백구는 그런 할머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것이 돈이 되는 폐지인지 몰랐고 백구도 할아버지 없는 세상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완벽한 팀이 되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것처럼 이제는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내고 할머니가 무거운 것을 들 때 도와주고 할머니가 쉴 때는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백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게 정말 기특하다. 할머니 혼자 두지 않네. 걔가 사람보다 낫다니까. 하지만 백구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것을 이제는 할머니에게 해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백구는 종종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했던 트럭 안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백구와 할머니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힘들고 고단했지만 둘이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폐지가 돈이 되는지, 어느 시간에 나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백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던 트럭 속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상자를 들려고 허리를 굽히면 백구가 재빨리 다가가서 상자 한쪽 끝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백구야, 고마워하고 말하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함께 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지만 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할머니는 백구를 위해 낡은 스웨터를 개조해서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백구야, 추우면 안 되지. 백구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자가 있는 곳을 먼저 찾아내고 할머니가 쉴 곳을 찾아주고 때로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할머니가 그늘에서 쉬고 있으면
백구는 할머니 앞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듯 꼬리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저게 참 기특하다며 찬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우리 백구 덕분이야라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할머니와 백구. 비록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할머니와 백구 사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추웠습니다. 12월 중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까지 둘렀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 너무 춥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평소와 달리 계속 한 방향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왜 그래? 뭐가 있나? 할머니가 백구가 보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파트 뒤편 작은 공터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아했을 텐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혹독했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그만하자. 내일 와서 가져가도 돼. 하지만 백구는 고집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할머니는 마지못해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정말 이 녀석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그런데 공터에 가까이 가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 할머니가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백구는 상자 더미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나!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상자 더미 뒤에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팡이 하나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백구가 먼저 행동했습니다. 쓰러진 할아버지 곁으로 가서 코로 얼굴을 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향해 짧게 짖었습니다. 백구야,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있었지만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공터 입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 남자 앞을 가로막고 서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가 왜 이래? 남자가 당황했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바지를 살짝 물고 공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설마. 남자는 백구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남자가 공터로 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할머니, 119 신고해야겠어요. 남자는 즉시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공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세요. 추위에 쓰러지신 것 같아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 백구는 쓰러진 할아버지 옆에서 꼼짝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마치 체온을 나눠주려는 듯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젊은 남자는 할아버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곧 구급차 와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추위에 쓰러지셨어요. 구급대원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이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젊은 남자가 백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쓰러진 걸 알고 도움을 요청하죠? 할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백구가 찾은 거예요. 백구는 구급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에는 백구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 개가 사람 목숨을 구했다더라. 정말? 어떻게?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다잖아. 사람들은 백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영리한 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한 영웅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 할아버지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백구한테도. 할아버지는 백구에게 맛있는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백구가 워낙 영특해서요.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이 위험하다는 걸. 할아버지가 신기해했습니다. 백구는 그저 꼬리를 흔들며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백구는 동네에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백구를 보면 생명을 구한 개다 하며 달려와 인사했고 어른들은 참 기특한 개네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가게 아줌마들은 백구 안내하며 특별히 좋은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구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어려운 이웃을 도왔듯이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그런 백구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백구 정말 할아버지 닮았다. 마음씨가 그대로야. 겨울이 깊어갈수록 백구와 할머니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백구한테도 주고요. 동네 사람들이 음식이나 따뜻한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백구 덕분에 사람이 살았다니까요. 정말 대단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백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백구야, 오늘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백구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는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추운 겨울밤 할머니와 백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잠들었습니다. 바깥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꿈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백구는 동네의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안전과 행복이 백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백구는 할머니 곁을 지키며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3월 초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겨울을 무사히 넘긴 것에 안도하며 백구와 함께 폐지 줍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두 해째 접어드는 이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백구야, 오늘 날씨 좋네. 많이 돌아다녀도 되겠다. 할머니가 파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동네에 어떤 폐지가 많이 나오는지, 언제 나가는 것이 좋은지 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동네 마트 뒤편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큰 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머, 오늘 상자가 많네.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백구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돈이 되는 폐지를 많이 주울 수 있으면 할머니가 기뻐하고 할머니가 기뻐하면 백구도 좋았습니다. 마트 사장님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세요. 백구도 안녕. 백구는 사장님에게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항상 감사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려? 어차피 버릴 건데 할머니가 가져가셔서 다행이죠. 상자를 리어카에 실으면서 할머니는 허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백구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상자 한쪽 끝을 입으로 살짝 물고 함께 끄는 것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분리수거함 주변에는 항상 캔이나 페트병들이 있었습니다. 백구야, 여기 캔 있다. 할머니가 캔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백구는 할머니가 놓친 것이 없는지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곤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한 분이 창문을 열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백구도 잘 지내죠? 네, 덕분에 잘 지내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백구 보고 싶어 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잠시 후 초등학생 아이가 뛰어내려왔습니다. 백구야. 아이가 백구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백구도 아이를 좋아해서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이거 주라고 했어요. 아이가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개 간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다. 할머니가 민망해했지만 아이는 이미 백구에게 간식을 주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맛있게 먹네요. 아이가 신나했습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간식을 받아 먹으며 아이에게 감사 인사를 하듯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할머니와 백구는 공원 벤치에서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김밥을 조금 떼어서 백구에게 주었습니다. 백구야, 너도 배고프지? 백구는 할머니가 먼저 먹기 시작하고 나서야 자신의 몫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습관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다른 개 주인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게 정말 얌전하네요. 주인을 잘 따르고. 네, 우리 백구는 말 잘 들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올해 11살 됐어요. 아, 그럼 꽤 나이가 있는데도 건강해 보여요. 오후에는 조금 더 먼 곳까지 가서 폐지를 주었습니다. 리어카가 무거워질수록 백구는 할머니 앞에서 천천히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차가 오면 잠시 멈춰서서 할머니를 기다렸고 길이 울퉁불퉁하면 더욱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폐지 수거 업체에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업체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백구도 잘 지내고. 백구는 아저씨를 보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백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나왔을까? 할머니가 기대를 하며 저울에 폐지를 올렸습니다. 17,000원 나왔네요. 어머, 이번엔 제법 많이 나왔네.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오전 것까지 합치면 거의 3만 원이 되니 하루벌이로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백구 사료부터 사자. 할머니는 언제나 백구 것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샀습니다. 라면, 김치, 우유 정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백구를 먼저 씻겨주었습니다. 백구야,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녀서 더러워졌네. 미지근한 물로 발을 닦아주고 털에 묻은 먼지도 털어주었습니다. 백구는 얌전히 할머니가 씻겨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할머니는 백구와 이야기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고생했어. 덕분에 할머니가 외롭지 않아. 백구는 할머니 곁에 앉아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비록 말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백구는 할머니 베개 위 바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백구야, 추우면 이리 들어와. 할머니가 이불을 들어 보였지만 백구는 바닥에서 자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기에는 그 자리가 더 좋았거든요. 내일도 함께 나가자, 백구야.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할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백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백구에게는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백구는 비록 사람의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백구를 자신의 마지막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아꼈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친 할머니와 백구. 내일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서로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단칸방 안은 두 존재의 따뜻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6월 말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한 해 중 가장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위를 견디기 어려워졌고 백구도 두꺼운 털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정말 덥다. 너도 힘들지? 할머니가 백구의 혀가 길게 나온 모습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백구는 헥헥거리면서도 할머니를 따라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일을 안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생활비는 하루라도 빼먹으면 부족했습니다. 새벽 6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원할 때 일을 마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찍 나가서 10시 전에는 들어오자. 할머니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도 후텁지근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백구의 발가락이 뜨거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늘진 곳으로만 다니려고 노력했지만 폐지가 있는 곳은 대부분 볕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동네 마트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왔는데도 이미 땀이 났습니다. 할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마트 사장님이 인사했습니다. 더워서 일찍 나왔어요. 맞아요. 요즘 정말 덥죠. 백구도 힘들겠어요. 사장님이 안쪽에서 얼음물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백구한테도 물 좀 주고요. 어머,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감사해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백구에게도 그릇에 물을 부어주자 백구가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상자를 리어카에 실으면서 할머니는 벌써 숨이 찼습니다. 평소 같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더위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휴, 나이가 들면 안 되나 봐. 할머니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백구도 평소보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혀를 길게 내밀고 헥헥거리며 그늘을 찾아다녔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백구가 안쓰러웠습니다. 백구야, 힘들면 집에 가자.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할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가는 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오르막길이었는데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중간중간 쉬어가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백구는 할머니가 쉴 때마다 그늘을 찾아 누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좀 쉬어가는 거예요. 이런 더위에 나오시면 안 되는데. 조심하세요. 아주머니가 편의점에서 산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음료수를 백구와 나눠 마셨습니다. 백구야, 고마운 분들이 많지? 백구는 시원한 음료를 조금 마시고 나서 기분이 좀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기온이 급속히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자.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백구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차게 뛰어다니는데 오늘은 그늘에서만 움직이려 했습니다. 혀는 계속 내밀고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몇 번이고 쉬어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백구도 평소처럼 앞서가지 못하고 할머니 뒤에서 힘겹게 따라왔습니다. 중간에 약국 앞에서 쉬었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나와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좀 더워서 그래요. 이런 더위에는 나오시면 안 돼요. 자칫 쓰러지실 수 있어요. 약사 선생님이 그늘진 곳에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좀 쉬다 가세요. 백구한테도 물 좀 주고요. 친절한 배려에 할머니는 감사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30분 정도 쉬고 나서야 할머니가 좀 나아 보였습니다. 백구도 그늘에서 쉬고 물을 마시니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백구야. 할머니가 일어서자 백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먼저 백구부터 챙겼습니다. 선풍기를 백구 쪽으로 틀어주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백구야, 더워서 고생했지? 백구는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시원한 물로 목욕을 하고 나서야 좀 나아졌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면 이것도 힘드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빨갛게 달아 있었습니다. 자칫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냉면으로 해결했습니다. 백구에게도 시원한 사료와 물을 주었습니다. 백구야, 오늘부터는 더운 시간에는 나가지 말자.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낮잠을 잤습니다.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했지만 방 안은 조용하고 시원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기울어 조금은 시원해졌지만 여전히 더웠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조금만 하고 들어가자. 할머니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저녁에는 오전보다 할만했습니다. 그늘진 곳에서만 일하고 자주 쉬어가며 천천히 했습니다. 백구도 오전처럼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와 백구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더위에는 오후에 나오세요. 백구 괜찮아요? 걔도 더위 먹는다는데. 따뜻한 관심에 할머니는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백구야, 앞으로 더운 날에는 새벽과 저녁에만 나가자. 우리 둘 다 쓰러지면 안 되잖아. 백구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와 백구는 새로운 일정으로 생활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8시에 들어오고 저녁 6시에 나가서 8시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벌이는 조금 줄었지만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런 할머니와 백구를 도와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을 챙겨주기도 하고 그늘진 곳에서 쉴 수 있게 의자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백구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여름이 깊어갈수록 할머니와 백구는 서로를 더욱 챙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자주 물을 주고 그늘에서 쉬게 했습니다. 백구도 할머니가 무리하지 않도록 천천히 걸으며 배려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서로 건강해야 해. 둘 중 하나라도 아프면 안 되잖아. 할머니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 손을 살짝 핥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덕분에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벌이는 조금 줄었지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할머니와 백구는 이렇게 또 하나의 시련을 함께 이겨낸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0월 중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했지만 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와 백구에게는 일하기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여름의 혹독한 더위도 지나고 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아직 오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백구야,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많이 돌아다녀도 되겠네. 할머니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백구도 선선한 날씨 때문인지 평소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꼬리를 높이 들고 흔들며 할머니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선 할머니와 백구는 첫 번째 목적지인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상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더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상자를 정리하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캔과 페트병을 주운 후 할머니와 백구는 조금 더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생긴 상가 단지였습니다. 백구야,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이네. 뭐가 있을까? 할머니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상가 단지 뒤편에는 꽤 많은 폐지가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좋네.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 할머니가 기뻐하며 상자들을 리어카에 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 듯 주변을 살펴보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니 리어카가 제법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모았네. 백구야, 수고했어.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폐지 수거 업체로 가서 오늘 일을 마무리할 차례였습니다. 상가 단지를 나서려는데 큰 화물 트럭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가 담배를 피우며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그 앞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던 백구가 갑자기 온몸을 경직시켰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털이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트럭 기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할머니가 깜짝 놀라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백구가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백구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언가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도 백구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게가 왜 이래? 그가 고개를 들어 백구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듯한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백구는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고 입에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백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적을 마주한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백구야, 안 돼. 왜 그래? 할머니가 당황해서 백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할머니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남자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점점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그러지? 그가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그 남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아저씨, 죄송해요. 우리 백구가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데 오늘 왜 이러는지.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걱정되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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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의 귀여운 짖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시선을 백구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완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목줄을 끊을 듯이 앞으로 나가려 했고 할머니가 간신히 붙잡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백구야, 진정해. 왜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사과하려는 순간 남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혹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전에 그게가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2년 전이요? 무슨 말씀인지. 하지만 백구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그 남자의 말에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식은 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설마. 그가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2년 전의 그날 밤 기억이 남자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안개 낀 도로, 충돌사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지저대던 하얀 개의 모습이 그 개가 바로 지금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이 개였다는 것을. 이럴 수가. 남자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잊으려 했던 그 밤의 기억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2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할아버지의 원수를 만난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백구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였다는. 할머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백구가 이러는지, 왜 이 남자가 이렇게 당황하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운명의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구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백구와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2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백구를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몸을 앞으로 던졌습니다.
목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할머니가 뒤로 밀려날 뻔했습니다. 백구야. 할머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기다린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컹, 컹, 컹 백구의 짖는 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야.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이빨을 완전히 드러낸 채 남자를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남자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안 돼. 안 돼. 그가 계속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간신히 붙잡고 있는 목줄을 끊을 듯이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백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이런 적이 없는데. 할머니는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자가 갑자기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만 반복했습니다. 백구는 그런 남자를 보며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안개가 심했던 그날 밤, 할머니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사고를 당한 그날 밤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이 언제 말씀인가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11월 15일, 밤 11시쯤이었어요. 남자의 말에 할머니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남편이 사고를 당한 그날,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트럭 사고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설마 그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남자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차분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였어요. 남자가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 남편과 부딪힌 게 저였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년 동안 찾아 헤맸던 가해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 술을 마셨어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의 억울함과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 남편을 그렇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남자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 나왔어요. 그 개가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백구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구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자를 예리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진실을 말했으니까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2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때 신고를 안 했어요? 할머니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 영감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무서웠어요. 술을 마셨다는 게 들킬까봐. 남자가 고백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겁이 나서 계속 도망만 다녔어요. 남자의 참회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백구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백구가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분노보다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할머니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위로하려 했습니다. 백구야. 할머니가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개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군요. 남자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계속 지저댔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에 놀라 나온 상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백구가 할머니를 받쳐주려는 듯 몸을 기댔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자수할게요. 남자의 얼굴에는 체념과 함께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일이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올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미해결로 남아있던 사건이 드디어 해결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기억하고 있던 그 남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아니었으면.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정이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의 죄책감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백구의 2년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30분 후였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와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있었고 할머니는 여전히 백구를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2년 전에 우리 남편 트럭과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자꾸 끊어졌습니다. 남자가 스스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입니다. 2년 전 11월 15일 밤 안개 낀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이 저예요. 경찰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수하시는 건가요? 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2년 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사고 후에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부인의 남편분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2년 전에 우리 남편이 트럭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뺑소니였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했거든요. 한 경찰관이 무전으로 본서에 연락했습니다. 2년 전 뺑소니 사건 관련해서 자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사건 파일 확인 부탁드려요. 곧 본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당시 사건 기록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님,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여기 있고 싶어요. 백구는 처음의 공격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할머니 손을 하자주며 위로하려 했습니다. 경찰관들도 백구의 행동을 신기하게 봤습니다. 이계가 가해자를 알아봤다는 건가요? 네. 우리 백구가 그날 밤 사고 현장에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분을 보더니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남자도 이를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걔가 계속 지저댔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경찰관이 기록을 작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기 전 남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바로 신고했어야 했는데 남편분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2년 동안의 의문이 해결되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감이 편히 쉴 수 있겠네요.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가 조사받는 동안 경찰서 복도에서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신기해하며 백구에게 물과 간식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자의 진술과 2년 전 사고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페인트 조각과 남자 트럭의 페인트도 일치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할머님, 이제 보상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수했으니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복잡한 절차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보험회사 직원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지만 가해자가 확인되었으니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년 동안 받지 못했던 보험금과 추가 배상금까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동네에는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백구가 정말 대단하다더라. 걔가 2년 전 사람을 기억하고 알아봤다니. 할머니, 이제 폐지 안 주어도 되겠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마트 사장님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백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봤을까요? 글쎄요. 우리 백구가 영리하긴 하지만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도 놀라워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백구를 귀여워하던 아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백구가 영웅이 됐어요. 아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백구 내 덕분에 나쁜 사람이 잡혔다며?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의 손을 하자주었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후 할머니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주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백구야, 이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할머니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백구에게 좋은 사료와 간식을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백구 고생 많았어.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백구는 새로운 사료를 맛있게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마트 사장님께는 건강식품을, 약사 선생님께는 감사 선물을, 백구를 예뻐해 주던 아이에게는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이 모든 게 백구 덕분이야. 할머니가 자주 말했습니다. 실제로 백구가 아니었다면 가해자를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2년 동안의 억울함도 경제적 어려움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가해자 남자는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벌보다는 진실이 밝혀진 것에 더 안도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할아버지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동네에서 백구는 이제 완전히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귀여운 개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한 특별한 개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백구를 보면 영웅 백구다 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와 백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주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유로운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동안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백구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2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무언가를 드디어 해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할머니와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고, 백구도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상금으로 생활이 안정되면서 할머니는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집을 조금 수리하고 백구에게 좋은 사료를 사주고 오랜만에 새 옷도 한 벌 장만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이제 좀 살만해졌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동정 어린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백구도 좋아 보이고요. 마트 사장님이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와 백구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데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백구 이야기로 유명한 할머니시죠?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조용히 살고 싶어요. 우리 백구도 그냥 평범한 개로 지내고 싶을 거예요. 백구는 할머니 옆에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야, 소란스러운 것보다는 조용한 게 좋지?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둘 다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2년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억울함도 원망도 경제적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정말 꿈 같아. 할머니가 혼자 말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 곁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경계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순수하게 할머니와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살자. 백구는 할머니 손을 살짝 핥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위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집, 충분한 음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와 백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면 충분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할머니는 여유롭게 일어나서 백구와 함께 산책을 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원에서 잠시 쉬고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의 반복이 이제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백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경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곁에서 사랑받으며 지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와 백구의 작은 숨소리가 조용히 어우러졌습니다. 이보다 더 평화로운 밤이 있을까요? 그렇게 할머니와 백구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특별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